자, 일단 페르소나 마케팅. 이 책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쉬운 서적이에요. 그죠? 근데 막 딱 읽어보면 되게 뭐가 많아 보이죠? 8가지 법칙이 있고 또 뭐 있어요? 88가지 법칙이 있죠? 은근히 여러분 뭐랑 비슷하냐면 설득의 심리학 있죠? 거기서 나오는 거랑 되게 비슷하고 또 콜드 리딩이랑도 상당히 이렇게 맥락을 좀 같이 하는 책이에요. 페르소나. 자, 이 책의 저자는요, 2명이 공저를 했죠. 자, 2명이 공저를 했는데 데릭 암스트롱과 킴 와이어 유라는 사람인데, 이 저자는 캐나다 광고대행사의 그 CEO들이죠. 은근히 여러분 이 책 읽어보면 뭐가 좀 있어요? 약간 홍보용이 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자기네들이 이제 광고대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자기네들 이제 페르소나가 되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면 Two Dimensions라는 회사가 아마 이렇게 이미지, 예를 들어 아이덴티티, 이런 광고, 이런 쪽으로 전문하는 회사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고, 일단 페르소나. 최근에 이미지 마케팅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이제 페르소나 마케팅이라고도 많이 하고, 자, 이 페르소나라는 게, 여러분, 먼저 우리가 페르소나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한번 있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게 뭘까요? 돈이요? 뭘까요? 영향력이요. 영향력은 또 다른 말로 또 뭘까요? 성공. 그쵸? 사람들이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수많은 것들도 있지만 성공이라는 걸 되게 많이 원해요. 그쵸? 성공.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자기 개발하는 방법도 있고 또 뭐 또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책도 어떻게 보면 큰 분류에서는 이제 자기 개발적인 차원이에요. 근데 아마 이 책을 읽으면 조금 컨트로버시한 것도 되게 많죠. 여러분, 원래 이 페르소나,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것이 왜 유명해졌는지 그 계기가 뭔지 아세요? 이미지 마케팅, 페르소나 마케팅. 이게 보여지는 거에 따라 되게 다르다. 아시는 분? 이제 궁극적으로는 이런 페르소나 마케팅과 이미지 마케팅의 개인적 차원에서는 1975년도에 한 저자가, 이름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Success for Dressing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되게 히트를 쳐요. 이 사람이 원래 양복점에서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양복 입는 거를 어떻게 이렇게 코디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해서 책을 딱 쓰고 나니까 이제 미국의 75년도에 이미지 컨설턴트라는 신종 직업군이 생겨났고, 그때까지는 별 볼 일 이렇게 없다가 한 사건에 의해서 상당히 반응이 올라갔죠. 그게 바로 이제 존 F 케네디와 닉슨의 TV 연설 있죠. 그때 존 F 케네디가 상당히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다라는 거 이후로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연예인, 정치인 혹은 셀레브리티라고 하죠. 유명인들 대상으로 이제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 메이킹 하겠느냐 이런 쪽으로 오면서 이제 원래 이제 기업들은 예전부터 해왔던 일들이죠. 그죠? 기업들은 여러분 자기 이미지를 뭘로 만들어요? 그죠? 아웃사이드 인의 방식은 광고, 홍보, 언론 이런 걸 이용하죠. 인사이트 아웃은 뭐예요? 인사이트 아웃은 종업원들의 여러 가지 태도, 그죠? 예를 들어 여러분 전화 받는 거 하나조차도 이 책에서도 언급을 하죠. 전화 받는 것조차도 뭐예요? 어떤 이미지, 어떤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 석세스와 이미지, 페르소나라는 거, 원래 이걸 통합적으로 이제 여러분 이미지라고 하고, 이미지가 약간 조금 모호한 개념이라면 이미지에 어떤 의도성을 되게 줬어요. 그럼 뭐가 될까요? 저 사람은 저런 이미지가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라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 형성적이거든요. 여러분이 뭐를 해도 되게 호감이 가는 이미지가 있고 좀 싸가지가 없는 이미지가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죠. 근데 그 이미지를 자연적으로 형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브랜드라고 말을 해요. 브랜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뭘 하는 순간 뭐야? 그냥 이미지는 여러분이 좋던 싫던 여러분 주위를 계속 이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계속 마치 정원의 화초처럼 매일매일 0.001mm씩 자라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렇게 딱 도달해보니까 내가 고문관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뭐예요? 되게 이렇게 좋은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미지를 이제 브랜드로 만들어버렸죠.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미지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연예인. 또요? 정치인. 또요? 뭐 종합적으로 말하면 일반인은 그렇게 이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미지가 성과로 바로 나오는 사람들에 한해서 되게 이미지가 되게 중요해요. 연예인 이미지를 팔고 살자. 또요? 정치인 그죠? 또요? 속칭 말하는 요새 뭐 많이들 나오고 있는 1인 기업가들은 대부분 자기 이미지를 팔자. 아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의 이미지, 페르소나가 중요하냐면 무형의 컨텐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 중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무슨 이런 물건을 판다고 하면 이미지라는 게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는 뭐야?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예를 들어 변호사. 그죠? 변호사는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죠? 그죠? 변호사는 딱 이기는 이미지를 가져야죠. 쟤한테 맡기면 이기겠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은근히 법무인들, 변호인들은요 마케팅이 딴 거 없어요. 그냥 벤츠 몰고 다니면 돼요. 그럼 뭐예요? 이야, 저 사람은 뭐예요? 승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또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특별하게 물건 팔지 않고 서비스를 파는, 무형의 서비스를 파는, 예를 들어 여러분 컨설턴트들. 그죠? 여러분 은근히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웨딩 컨설팅 회사는 다 어디 있어요? 청담동에 있어요. 왜요? 청담동은 이미지가 좋거든요. 여러분 그 웨딩 플래너들이 저기 의정부에 있는 거 봤어요? 있어요. 저희 가보면은 지방에서도 많이 봤는데 거기는 뭐예요? 그런 게 별로 없죠. 대부분의 유명한 미용실도 다 어디 있어요? 청담동, 뭐 압구정 등 있죠. 이게 아주 간단하게 말하는 동 마케팅이에요. 동 마케팅, 플레이스 마케팅. 어느 동에 있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조그만한 회사들은요, 저는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강남에다가 친구 사무실에다가 사무실을 내고요, 전화번호를 따더라고. 왜냐면 그쪽이 500번인가? 아마 그럴걸요? 그럼 번호가 500번으로 나오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간단하게 오늘 이런 얘기 해드릴 거예요. 홈페이지 딱 보면 컨택에서 010에 뭐뭐뭐 이건 절대 하면 안 되죠. 이건 뭐예요? 이건 자기가 여러분 편의성을 알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건 그쵸? 작다라는 걸 자기가 알리는 거죠. 또요. 뭔 일 있으면 자기 핸드폰 끊겠다 이거죠. 그잖아요. 최근에 제가 어떤 컨설팅 회사에 일을 의뢰할 게 있어가지고 500번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남에 있는지 알고, 그리고 서초동 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바로 나오대. 연결되는 신호음이.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은 좀 웃겨요. 이게 훅업을 한다고 하잖아요. 훅업을 해놓으면 그냥 벨소리가 나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가 무슨 노래가 나오니. 그죠? 그리고 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어디 컨설팅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일을 의뢰할 게 있어서 제가 하도 요새 일 로드가 많이 걸려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얘기하다가 보니까 뒤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럼 뭐예요? 집이구나. 그럼 뭐가 잡혀요? 프리랜서죠. 그죠? 여러분 대부분의 무형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겐 이미지가 결정적인 작용을 해요. 실질적으로. 의사, 변호사, 강사, 컨설턴트, 대부분 법무사, 세무사, 다요. 그죠? 자,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석세스를 되게 원하는데 이미지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아주 간단한 얘기죠. 그죠? 제가 몇 번 여기서 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좀 얘기해 드리면 능력이 성공을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능력이 뭘 만들어야죠? 성과를 만들어야죠. 성과는 또 뭘 만들어야죠? 제가 이거 노래를 부르고 다니는데 성과가
네트워크를 만들어야죠. 이게 성공의 로드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능력 하나만 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주변에 능력 많은 사람들은 되게 많을 거예요. 그 능력이 성과까지 연결되는 애는 여러분 공부를 잘한다고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죠? 지식을 많이 안다고요?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말을 잘한다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어. 그럼 어떤 성과가 있어요? 그럼 뭘 만들까요?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죠. 결국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보다는 뭐죠? 내가 어디서 누구와 일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살다가 보면 내가 잘나가지고 인생이 바뀌는 것보단 우연히 걔를 만날걸요? 그래서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그죠? 우연히 걔로 인해서 뭐예요?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사람은, 그러니까 언제나 이런 네트워킹이라는 걸로 만들어지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 능력이라는 거는 뭐가 만든다고 했죠? 능력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만들어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공평한 나라? 뭐라고 하죠? 형평, 공평? 그죠? 모든 사람이 다 공평하게 똑같이 민주주의로. 그러나 기회는 뭐야? 다르죠? 그죠? 기회는 안 줘요. 여러분도 삼성전자에 들어가면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백악관에 들어가면 일을 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건 시켜봐야 알 일이죠. 근데 안 시키죠. 왜요? 못하게 생겼잖아. 그냥 못해 보이거든. 그죠? 여러분 병원 갈 때도 어디 병원 가요? 딱 병원 들어갔는데 인테리어 좋고 딱 여러분 후가시가 딱 가오가 잡히면 어때요? 이야 잘하는 거구나 이래 보이는 거죠. 딱 들어갔더니 여러분 할아버지 한 명 딱 앉아 있어요. 그리고 다 여러분 다 뭐 특별한 인테리어도 없어. 그러면요 장사 안 되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능력을 만들고 그 능력이 성과를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건데, 기회는 기다리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제안해서 만들어내야죠. 근데 이 제안을 만들어내는 것 중에 하나가 크게 보면 이미지예요. 여러분은 만약 여러분이 컨설팅을 받는다고 하면요, 업계에 매주랑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일이랑 일을 하고 싶죠. 돈이 없어서 싸게 22위랑 하고 싶으세요? 저는 한 번도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싸게 컨설팅이나 한번 받으시죠?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쵸? 왜요? 컨설팅 일이라는 일 자체가 싸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제안을 하는 거야. 자기의 움직임, 자기의 말 하나가 다 제안이에요. 그죠? 근데 대부분 이미 페르소나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보이는 거야. 여러분, 은근히요, 이렇게 보면 말하면 돼요. 이미지 마케팅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그런 척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척. 여러분, 능력이 좋은 척하고 다니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 능력 있어 보이겠죠. 근데 아마 여러분 마음속엔 이런 불안감이 있을걸요. 아, 실은 못하는데. 그죠?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안 하면 되잖아. 그렇잖아요. 능력 있는 척하고 다니면서 기회만 만들고 여러분이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그 일을 누가 해요? 그렇죠. 아웃소싱 주면 되잖아. 그게 대행사야. 아시겠죠?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필요도 없는 거니까. 여러분, 그런 척하고 다니다 보면은요, 실제로 내가 나를 속이기도 해요. 그걸 페르소나가 아니라 피그말리온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죠?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대부분 창의적이지 않는지 아세요? 창의적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뭐예요? 나는 공대 나왔으니까 나 공식이잖아.
이렇게 자기가 뭐야? 자기 스스로가 그냥 이렇게 변명을 해버려요. 근데 창의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창의적이라고 얘기해요. 언제나 여러분 이기는 사람은요? 승리를 상상하고요. 지는 사람은요? 변명거리를 준비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 마케팅, 여러분 국민은행이 글로벌 은행이 돼가지고 로고를 KB로 바꾼 게 아니에요. 글로벌 은행으로 발돋움하고자 바꾼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왜 페르소나 마케팅이 중요하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면 자연히 기회가 올 거라고 봐요. 그건 정말 무모한 생각이죠. 그거야말로 정말 비마케팅적 얘기예요. 여러분 좋은 제품이 언제나 시장에 인정을 받는 게 아니에요. 나쁜 제품은요 시장에 자연히 뭐예요? 도태되게 돼 있고요. 좋은 제품 중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좋다고 알려진 제품이겠죠. 그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업 컨설팅 할 때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도 일단 잘한다고 말해. 잘한다고 내가 시장에다 계속 시그널을 줘도 뭐예요? 일은 안 시키니까. 왜요? 여러분 사람이요 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요? 기업이 어떤 특별한 이미지를 구축하고 싶어요? 그럼 최소 몇 년이 걸린다는지 아세요? 여기 저자도 얘기를 하죠. 최소 몇 년 걸린다고 그래요? 최소 2년이 걸린대요. 최소 2년. 최소 2년 동안 계속 부르짖어야 뭐예요? 그게 이제 조금 들리는 거야. 그리고 한 사람이 안 까먹으려면 최소 12번 들어야 되고요. 12번 듣고 12번 까먹어야 그 사람을 기억이라도 한대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망하는 회사들의 특징이 이렇게 망해. 일단 실력을 키워. 그리고 알려. 2년 동안 못 버텨. 이해되시죠? 일단 실력을 키우고 알려. 실력이 키우면 뭐가 되는지 안다고요. 근데 똑똑한 회사는 일단 알려. 그리고 2년 동안 실력을 키워. 그리고 일단은 뭐예요? 알리기만 해. 그리고 실력이 안 되면요. 안 해. 왜요? 어떻게 해요? 이미지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해요?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죠? 바쁩니다. 그러면 걔는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생각이 들까요? 가끔씩 여러분 고깃집에 가면요. 이런 것도 하나의 페르소나 마케팅이에요. 어느 날 토요일 날 7시 저녁 7시에 한참 대박이죠. 7시에 떡 흔히 붙여놔요. 크로우스. 오늘 고기 다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이 사람은 정말 양심적으로 하죠? 그렇잖아요. 그것도 뭐예요? 이것도 마케팅이야. 정말 떨어져서 걔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뭐예요? 여러분 똑같이 해줘도 붙여놓고 와도 저 오늘 하루 쉴랍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뭐예요? 오늘 고기 다 떨어졌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내내 광고죠. 옛날에 한번 제가 이제 광고 대행사에서 근무했을 때 한 광고 대행사가 되게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되게 안 좋아서 영업하고 뭐 하는데 그 광고 대행사가 크게 광고를 했어요. 광고지에다. 뭐라고 했냐면 아주 간단하게요. 죄송합니다. 더 이상 클라이언트 안 받습니다. 기존 클라이언트에게 충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회사에 문이 엄청 들어왔대요. 왜요? 나까지만 받으라고. 시그널이 뭐예요? 근데 걔네들은 이렇게 말한 거죠. 걔네들도 실제적으로 나도 옛날에 거의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들도 일이 없었대요. 일이 없었는데 일이 없다고 그 컨설팅 하는 업체가 뭐 광고하는 업체가 뭐 싸게 하나 좀 해서 뭐 디스카운트 하나 광고하시면 하나 공짜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뭐예요? 역으로. 그죠? 그냥 이미지를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이제 제안. 여러분이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말하고 다니는 거, 그죠? 혹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태도. 여러분이 특별히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하는 사람일수록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고, 페르소나란 이미지란, 여러분 이미지가 목적을 갖게 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여러분, 이 이미지와 브랜드와 브랜드 마케팅, 페르소나 마케팅 이게 거의 말만 좀 다르지 비슷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피노키오 아시죠? 그죠? 피노키오 아시죠? 몰라요? 아시죠? 저 몸이 안 좋아요. 자,
통나무가 뭐야? 그냥 통나무는 그냥 나무죠. 통나무가 100원이라고 쳐요. 이 통나무를 제퍼슨 할아버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목각을 했죠. 이렇게.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피노키오를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피노키오의 자산값이 얼마예요? 그러니까 피노키오를 인형을 만들었으면 뭐예요? 그래서 200원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재료값이 100원이니까 자산값이 100원이죠? 이게 이제 브랜드 자산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브랜드 자산. 예를 들어, 돌 100톤이 있어요. 100톤 값이 한 100만 원이라 쳐요. 그걸로 내가 개선문을 만들었어요. 그럼 개선문은 얼마예요? 모르겠죠? 개선문 값 마이너스 100톤 값이 브랜드 값이라고 해요. 그게 브랜드 자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 브랜드 자산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 친구가 한 7천 벌어요. 7천만 원 정도. 근데 내가 한 3억 벌어요. 그럼 내가 2억 3천 더 벌죠. 그게 내 브랜드 자산값이에요. 이제 진짜 같은 동급으로보단 브랜드 파워로 버는 거니까. 그죠? 대부분 여러분, 뭐 이승엽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뭐 박지성이나, 여러분, 박지성이가 축구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또 뭣도 있죠? 방송권도 있죠. 박지성이가 가야 뭐야? 한국에다가 그 메뉴가 하는 거 때릴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통나무를 가지고 제퍼슨 할아버지가 만약 외로웠으면, 남자로서 외로웠으면, 피노키오 인형을 안 만들었겠죠. 그죠? 에로 인형을 만들었겠죠. 그죠? 근데, 제퍼슨 할아버지는 그냥 적적한 거죠. 애기도 없고. 그래서 뭐예요? 피노키오를 만들었죠. 그건 여러분, 브랜드일까요? 브랜드가 아닐까요? 그걸 우리는 이제 로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고. 그냥 로고 상태. 근데 어느 날 가만히 노니까 여러분 그 페어리테일 요정이 와서 그 목각 인형에다가 뭐를 줘요? 생명을 주죠. 다 생명을 줬다라는 게 뭐예요? 갑자기 피노키오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죠? 거짓말하는 애죠? 그죠? 그게 뭐예요? 개성이라는 걸 갖게 돼요. 그죠? 그건 이제 퍼스널리티라고 말을 해요. 대부분의 뭔가 이 브랜드는 개성, 아이덴티티라는 게 있어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유명한 청개구리가 어떤 청개구리인지 아시죠? 엄마 말 안 들으네. 그죠? 그게 왜 유명해요? 엄마 말 안 들어서요. 그죠? 여러분 페어리테일이 띵 하니까 뭐예요? 뿅 이렇게 나오죠. 그죠? 기억이 내가 지금 안 나는데 피노키오가 결국 사람이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돼요? 돼요? 피노키오 제 브랜드 관점에서 보면 피노키오는 바보죠. 원오버 댐이 됐잖아. 차별성이란 일은 이제 없잖아요. 그냥 애가 됐잖아요. 피노키오는 이 세상에 하나지만 뭐예요? 그 또래 애들은 뒤지게 많거든요. 물론 그 동화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만 브랜드 차원에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게 그냥 목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그냥 목각 상태였을걸요? 태어나면? 근데 여기다가 어떤 여러분 어머님과 여러분의 부모님이 뭘 줘요? 제퍼슨 할아버지 같은 분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뭐를 시키죠? 그럼 여러분 이제 뭐예요? 자산값이 올라가죠. 그죠? 교육을 받으면 자산값이 올라가서 여러분이 거기서 이제 브랜드가 되는 건 뭐예요? 어떤 페르소나, 퍼스널리티를 갖게 되는 거야. 안철수 씨 하면 무슨 생각이 나고 피노키오 하면 뭐예요? 거짓말쟁이가 생각나듯이 어떤 페르소나라는 걸 갖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가면 뒤에 쓰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딱 보고 재수없어. 그러면 그것도 나름대로 뭐야? 브랜드야. 재수없는 브랜드야. 그러니까 여러분 꼭 브랜드가 나쁜 거 히틀러도 약간 브랜드거든. 브랜드란 뭐예요? 의도하는 이미지거든. 근데 히틀러가 여러분 재수없는 거 나쁜 걸 의도하진 않았겠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냥 나무토막 상태인가 피노키오 상태인가 아니면 뭐예요? 인형 피노키오인가 거짓말쟁이 피노키오인가 이건 구분할 수 있겠죠. 페르소나라는 건 뭐냐면 심리학 용어인데 그 융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인간은 1000개의 페르소나를 지니고 있다고 그래요. 1000개의 페르소나. 즉 1000개의 가면을 가지고 뭐야? 이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중국의 가면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뭐예요? 가면을 바꿔가면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건 뭘까요? 시기적절하게, 그죠? 계속 가면을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책에서 나오지만, 회사에서는 되게 열정적인 아버지고, 집에서는 되게 다정다감하고, 그죠? 뭐, 누구랑 만나면 또 어떻게, 친구들이랑 만나면 되게 개구지고, 얘가 멀티 캐릭터, 이런 다중인격자가 아니라 뭐예요? 상황에 따라서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변경시켜 나가는 건데, 이걸 훨씬 더 고도로 잘하는 게 페르소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소나 마케팅에선 이거를 제일 안 좋게 봐요. 사람이 일관적인 것. 여러분, 사람이 한결같으면 좋다고 하자. 근데 마케팅에서는 한결같은 사람은 뭐예요? 상당히 함정에 잘 걸려요. 왜요? 너무 프리딕터블 하니까. 너무 예측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러면서 뭐예요? 이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근히 한번 이런 생각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성격 보이면 누가 여러분이랑 일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본연의 모습을 보인다면요. 씻지도 않고. 그러면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씻고 머리를 깎고 옷을 입는 것도 페르소나야.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고 싶은 거겠죠. 자, 여러분의 페르소나는 여러분은 도대체 몇 개 정도로 보이세요? 여러분 자기 경영이라는 게 뭐냐면요.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캐릭터를 자기가 효율성 있게 경영을 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일할 때 열심히 일하는 페르소나 끌어들이고요. 놀 때는 노는, 꼭 여러분 공부 못하고 일 못하는 애들 꼭 뭐예요? 남들 공부할 때 일하자. 남들 일할 때 공부하고 싶자. 이게 꼭 반대로 가거든요. 자기가 계속 여러분 자기 경영이라는 게 페르소나를 자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고, 사이코는 뭐예요? 이게 그냥 막 달라오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의 페르소나는 여러분은 도대체 몇 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느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페르소나가 많은 사람과 페르소나가 적은 사람은 무슨 특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네트워크가 얼마나 많느냐에 없느냐의 문제겠죠. 다양성의 문제고. 여러분이 만나는 애들이 몇 명 없고요. 내가 만나는 애들이 한 명밖에 없어. 그럼 여러분 한 캐릭터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 여러가 또 되게 다양성이 되게 많어. 그럼 뭐예요? 그럼 여러분이 여러 가지 캐릭터를 갖게 된다고요. 실제적으로. 때론 여러분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나 스스로도 뭐예요? 이건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내가 몇 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나는 여러분의 네임이 몇 개인지를 보면 돼요.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몇 개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닉네임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채팅할 때 닉네임 쓰잖아요. 그쵸? 제 친구가 걔는 옛날에 채팅했을 때 아 웃겨가지고 걔 아이디가 되게 유명한데 천둥번개예요. 맨날 대화명이 천둥번개야. 왜 천둥번개인지 아세요? 옛날에 자기가 웨이터를 했대요. 나이트에서. 그때 자기가 썼던 게 천둥번개래요. 왜요? 부킹콜. 그래가지고 이제 천둥번개로 통하는 애가 있거든요. 여러분 또 여러분 이름 있죠. 별명. 그죠? 여러분 이름이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이름이 말하는 게. 이름을 다른 말로 아이덴티티라고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의 아이덴티티. 그죠? 그러니까 이름 석자가 뭐예요? 나를 다른 사람과 구분이 안 되는 사람들은 여러분 거기다가 자기의 개성을 집어넣기 위해서 뭘 하죠? 바람의 딸, 한비야. 이것처럼 뭐예요? 앞에다가 뭔가 자기를 꾸밀 수 있는 말을 쓰죠. 마치 기업의 슬로건처럼. 그쵸? 시골의사 박경철. 그죠?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 컴퓨터 의사? 누구죠? 안철수. 이런 것처럼요. 그죠? 제가 영상을 하나 갖고 왔거든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네임을 몇 개나 갖고 있는지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찾아봤는데, 보세요. 한번 보시면은 도대체 이름이 나에게 어떤 페르소나적인 건지 한번 보실 수가 있을지도 몰라요. 이름이야말로 내가 처음으로 갖는 아이덴티티죠. 이게 브랜드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시자. 저런 애들을 만나면 아니죠, 보통. 여러분, 여기서 되게 재밌는 말이 나오죠. 자연인인 나와 작가인 나 사이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연인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작가 뭐는 뭐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만든 인물이죠. 그죠? 페르소나라는 건 자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싶어서. 특히 페르소나, 이 책에서는 기업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지만, 개인한테도 뭐예요? 이제는 이제 브랜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떤 무형의 서비스를 할 때는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제가 아는 분들도 이름이 2개이신 분이 많거든요. 심지어 제 와이프도 이름 2개로 움직여요. 자기 뭐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또 이런 네임을 쓰고 자기는 이름을 쓰고 왜 그러냐?
이 이름을 쓰는 것과 이 이름, 자기 진짜 있죠? 이게 다르대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이름, 아이덴티티, 사람들은 자기가 소망하는 거에 대한 이름을 쓰잖아요. 여러분, 인디언들이 왜 이렇게, 인디언 룩이라고 하죠? 인디언들이 왜 이렇게, 특히 아파치족들이 왜 이렇게 화려하게 얼굴에다가 치장을 했다고 그래요? 아시지만 여러분, 보여지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옷을 통해서 신분을 봐요. 그렇죠? 아직도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가슴팍에 있는 짝대기로 계급을 보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아주 오래전, 아주 여러분, 저기 청동기 시대 때부터 뭔가 아웃룩을 통해서 뭐예요? 계급을 나눴어요. 근데 여러분, 아파치들은 왜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죠? 페이스 페인팅이라고 하죠. 아파치들은 되게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해요. 아파치들은요, 인디언들은 적이 쳐들어오자, 원래 인디언들은 되게 순한 사람들이었대요. 적이 쳐들어오면 다 모여서요, 대마 한 대씩 이렇게 나눠 폈대요. 그리고 나서 인디언 하면 뭐가 유명해요? 정령을 받는다고 하죠. 늑대 정령, 곰의 정령, 뭐 이러죠. 그러면서 뭐냐면 서로 주술을 걸어줬대요. 그러니까 곰을 상징하는 걸 그리고요, 독수리를 상징하는 걸 그리고 나아가서 말에다가도 그렸대요. 왜요? 자기한테 페르소나를 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추장들이나 이 아파치족들이 싸움을 하러 가면요, 대마 한 대씩 딱 피고 얼굴에다가 그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서요, 정말 전사처럼 싸웠대요. 왜요? 그 순간은 자상한 아빠가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은 뭐예요? 잔인한 전사가 되고 위대한 전사가 돼서 죽이고 살리고 그리고 살아남은 자들은 와서요, 얼굴을 씻고 다시 아빠가 됐대요. 이게 뭐냐면 상당히 주술적인 거였지만 여러분, 이건 아직도 많이 쓰여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군인복을 입는 순간 뭐예요? 양아치가 되죠. 이렇게 하는, 군복을 입는 순간 군인이 되고, 비즈니스는 뭐예요? 양복을 입는 순간? 그쵸? 그게 유니폼 같은 거니까. 그쵸? 자, 그런 거, 인디언들의 페르소나가 있고, 여러분, 가면무도회라고 아시죠? 여기에서도 이 페르소나에 대한 얘기를 잠깐 많이 하는데, 한번 잠깐 보세요. 오페라 유령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예, 왜 이런데요? 그냥 보세요.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오페라 유령에서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 프랑스의 옛날 프랑스 사람들은 바람 피고 뭐하고 뭐하는 장면으로 가면무도회를 많이 열었대요. 왜요? 여기서도 나오지만 뭐예요? 가면 뒤에 네 얼굴을 진짜로 숨긴다고 하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실제로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큰 명문에서 보면 나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이는 공간이 하나 있죠. 성당이요. 성당에서 여러분 고해성사를 한다고 하죠.
자, 고해성사를 할 때도요, 신부님이 뭐예요? 얼굴을 안 봐요. 그죠? 여러분, 페르소나는 건, 여기서 나오는 쯤에 도저히 못 봐주겠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가면 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이렇게 한다라는 거, 전략적 페르소나란 뭘까요? 전략적 페르소나란 이런 느낌이죠. 그죠? 여러분, 서양에서는 전략적 페르소나를 가리키기 위해서 언제나 웃고 다니라고 가르쳤고요. 동양에서는요. 그죠? 함부로 웃지도 말고, 울지도 말고, 표정을 지어버리라고 한 거죠. 전략적 페르소나란 뭐냐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웃는다고 웃는 건 아니지만, 제가 기분 좋게끔 웃어주는 거고요. 이건 여러분 상당히 트레이닝이 정말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기분 나빠서 기분 나쁘고 좋아서 웃는 건, 그건 되게 자연적인 발상이죠. 자, 그래서 페르소나란, 이미지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있죠. 사람이 있으면 이미지가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실체를 보기 전에 뭐부터 볼까요? 내가 혹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뭐예요? 페르소나를 지나쳐 온다라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어떻게 만들어 놓는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야? 이게 증폭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예요? 축소가 되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내가 되게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냥 아웃룩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서 이게 축소가 되기도 하고요. 늘어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걸 원하면 그건 내가 페르소나를 컨트롤하고 있는 거죠. 확대를 하는 걸 원하면 또 확대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이 페르소나 마케팅, 브랜드 마케팅, 이미지 마케팅에서 두 가지 개념. 첫째, 브랜드 아이덴티티. BI라고 하죠.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미지 아이덴티티, 페르소나 아이덴티티. 이게 뭘 의미할까요? 내가 되고 싶은 것. to be라고 하죠. 내가 그렇게 보여지고 싶은 것. 그리고요, 현재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죠? 내가 그렇게 되고 싶고요. 그죠? 현재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 뭐가 일어나요? 그죠? 어떤 아이덴티티 갭이 일어난다고요. 그 갭을 어떻게 내가 줄여주느냐의 문제죠. 근데 사람들은 두 개 다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첫째요, 내가 어떤 이미지를 원하는지도 모르고요. 두 번째요, 자기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일반인들은 자기 페르소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오케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여러분 중소기업도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많고, 페르소나 전략이라는 건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전략이자 혹은 상대방을 나에 대한 일종의 고정관념이에요. 나를 그렇게 보는 거죠. 내가 뭐 하는 대로요? 내가 원하는 대로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페르소나라는 건 은근히 의사들 있죠. 의사들은 뭘 입죠? 의사하면 여러분 딱 기억나는 상이 뭐예요? 그렇죠? 가운, 청진기, 차트. 그렇죠? 페르소나에서 이 책에서는 언급을 안 했지만 페르소나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각인이라는 효과예요. 각인. 그렇죠? 각인이 뭘까요? 인상을 새겨 넣는다라는 거죠. 각인. 우리 한번 이 과정에서도 이 독서 경영에서도 했었어요. 각인. 각인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새들이 알에서 깨면 제일 먼저 본 걸 뭐라고 해요? 엄마라고 하죠. 그게 각인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첫인상. 첫 대면이 끝까지 간다 이거죠. 페르소나 마케팅에서는요, 이미지를 개선하기가 정말 어렵다고 말해요. 이미지란 뭐예요? 각인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보는 순간 뭐예요? 딱딱 각인돼 버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나한테 맨날 잘하던 애가 못하면 뭐예요? 뭔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맨날 못하던 애가 잘하면 무섭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업들이 어떤 사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페르소나 개념에선 회사를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게 나아요. 왜요? 극복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포지셔닝이라는 책과 마케팅 책을 읽어보면 사람은요 인지적 구두쇠라고 그래요. 인지적 구두쇠가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한번 인지한 거에 대해서 안 바꿔. 딱 봤는데 저 사람 참 매력적으로 봤다. 그럼 뭐 해도 웬만하면 우호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들어요. 근데 처음 보는 순간 별로 호감이 안 갔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게임이. 그래서 여러분이 페르소나란 여러분이 요거를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도 사람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착해 보인다. 그쵸? 혹은요, 있어 보인다. 그쵸? 예전에 한번 제가 어떤 사람을 소개받았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제 아는 형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는데 능력 있는 친구래요. 진짜 능력 있는 친구고 사람도 괜찮은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애가 싸가지가 없대요. 근데 그것만 좀 커버 네가 그 별로 신경 안 쓰면 괜찮은 친구래. 가지고 뭐 그런 건 뭐 상관없어요. 뭐 싸가지는 뭐 나도 없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만났는데 저희서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애가 싸가지 없게 걷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 얘기를 들었죠, 이미. 그러더니, 안녕하십니까. 저 누구누구입니다. 아무튼 악수를 하는데 싸가지 없게 하더라고. 너무 세게 해. 예.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술 한잔 먹는데, 보통 이제 화장실 가면, 저 화장실 갔다 올게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걔는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벌떡 가면서 화장실로 가더라고요. 제가 속으로 그랬죠. 싸가지 없는 새끼. 왜 그러냐면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그죠? 어떤 각인을 하고 나서 딱 보니까 뭐예요? 걔가 이제 싸가지 없는 면도 있고 부드러운 면도 있겠지만 근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면요. 그 친구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어. 이러면요. 이건 이제 싸가지가 아니죠. 걸어오는 게 카리스마적이죠. 악수도 카리스마적으로 하시고. 그렇죠? 전화도 화장실도 어떻게 가요? 카리스마적으로 가시고.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임프레션을 받느냐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러 가지 뭐 기업적인 차원 뭐 얘기하지만 그 외 무엇이 비즈니스맨들에게 페르소나를 성공에 대한 집착이야? 이미지가 뭘 만든다고 해서요? 이미지가 기회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면접 볼 때요. 면접 볼 때 30분 동안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딱 하나야. 그렇죠? 걔가 풍기는 이미지야. 그쵸? 실제적으로 여러분 물건을 살 때도 여러분 뭘로 사요? 이미지로 사잖아. 그냥 나이키는 좋아 보이고 그냥 여러분 노트북 살 때도 뭐예요? 성능 비교 안 하고 못 비교 안 하고 뭐예요? 그냥 소니 아니면 IBM 이렇게 사잖아요. 그쵸? 그걸 브랜드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그 외에 비즈니스맨들에게 왜 그토록 페르소나가 중요하게 만들어졌냐면 지금 첫째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없어. 사람을 만날 시간이 없어서 깊이 알 사람이 없다고요. 여러분 참 재밌게도 사람을 쭉 알면서 가다 보면 아우 쟤 저런 면이 있었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현대에서는요 딱 만났는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죠? 두 번째 미팅은 없다고요. 여러분 나한테 도움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만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딱 만나는 게 뭐야? 그게 기회야. 그때 여러분은 어떤 인상을 줘야 돼요? 그렇죠? 날 만나면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호감을 줘야 돼. 그게 딱 2시간이건 1시간이건 그러지 않으면요. 그러지 않으면 두 번째 미팅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회는 대부분 사람을 타고 오거든요. 사람들은 언제나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 없어 쫓겨서 여러분 누군가 깊게 교우를 한 적이 요새 있어요? 학교 다닐 땐 참 시간이 널널했었고 그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시간이 안 가잖아요. 고등학교 다니고 할 땐. 그때는 그리고 또 어디 소속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어떤 사람을 계속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봐야죠. 그러나 여러분이 비즈니스적으로 뛰어들면 사람을 10개 많이 할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하는 게 좋죠. 대충 많이 할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게 알라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여러분 비즈니스 인맥 관리에서는 이런 얘기도 해요. 사람을 너무 친하게 지내지 말아라. 회사에서 친구 사귀지 말아라. 회사에서 친구 사귀어서 친구가 친구한테 고민 얘기했다간 회사 다 다니는 거다. 야 우리 친구니까 얘기해봐. 나 부장님 너무 재수없는 것 같아. 짜증나 죽겠어. 그 순간 뭐예요? 여러분은 그 친구한테 약손 잡혔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사람들은 너무나 시간이 없어서
이미지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고, 또 두 번째 뭐예요? 너무나 정보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좀 더 빠르게 선택하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그냥 고정관념으로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고정관념. 또 하나, 이게 뭘까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요, 누가 뭘 하든 들으려 하지 않아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것도 뭐예요? 자기가 보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 들지, 누가 감나라 콩나라 하는 거 되게 싫어하고, 특히 좀 지적인 사람들은 더 싫어해요. 지적인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지 않으면 절대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미지라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이 하나씩 정리해보면, 첫째, 성공의 키예요. 현대 비즈니스에서. 첫 만남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처음 만났을 때 이미지가 좋고 어떤 게 좋으면 뭐예요? 계속 만남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나 처음부터 삐그덕거리면 두 번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되게 바쁘고요. 또요, 정보도 너무 많고요. 또요, 이건 뭘까요? 더 이상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자기가 판단해요. 여러분, 쌓아요 뭐 이런 워드보다 그림이 훨씬 더 설득적이라는 거죠. 그림 자체가. 또 하나, 이건 뭘까요? 글로벌 언어예요. 아시죠? 여러분, 뭐 매너나 뭐 여러 가지 아웃룩 있죠? 말하는 거. 이런 건 글로벌 언어이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노래도 글로벌이라고 하잖아요. 또 하나, 이건 뭘까요? TV가 여러분 이미지가 어마어마한 욕망을 만들어내. 그죠? 테레비가 여러분 다른 말로 욕망상자라고 하죠. 욕구상자. 테레비를 보는 순간 뭐예요?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죠. 저 가구 사고 싶죠. 저 차 타고 싶죠. 계속 뭐예요? 테레비가 계속 뭔가 소비를 끌어내거든요. 이미지 박스죠. 이미지 박스. 또 하나요? 좋은 이미지는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뭘까요? 장벽을 만들어내. 여러분, 기술과 능력은요, 쉽게 따라와요. 기술은 개발하면 되고, 능력은 사면 되는데, 브랜드는 만들기가 참 어려워요. 이미지는 참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예요? 기업들은 언제나 어떤 봉우리를 차지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이미지라는 장벽을 쌓아요. 그냥 고급스러운 이미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포드사가 어떤 회사를 인수했죠? 볼보를 인수했다고요. 왜 인수했을까요? 볼보 만들 수 있어. 포드가 훨씬 크니까 안전이라는 이미지를 사고 싶은 거죠. 왜요? 볼보는 그것만 오래 했거든요. 자, 또 하나. 이걸 최고의 자산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들은요. 이 책에서도 저자가 말했지만 이미지가 자산이다. 실체보단 이미지다. 좀 이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하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진정한 성공은 그 사람의 열정이지 이미지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되게 컨트로버시한데 열정도 이미지예요. 제 생각엔 열정도 페르소나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열정적으로 뭐 스피치를 하거나 뭐 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여기까지. 여러분 아시겠죠? 원래 여러분 PT를 하거나 뭐 할 때 아주 깔끔하고 정장을 입고 딱 깨끗하죠. 그럼 신입사원 느낌이나, 그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풀 정장을 안 입고 투톤을 입거든요. 그러니까 위아래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죠? 전문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딱 이렇게 체계적인 것보다 어딘가 하나가 뭐예요? 이렇게 풀려져 있어요. 그걸 이제 신입사원들은 이 버튼 풀렸다라고 하고, 프로들한테는 뭐예요? 그건 여유라고 한다고요.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럼 기업의 페르소나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이 페르소나를 어떻게 만드나? 존슨앤존슨도 이것도 여러분 여러분 기업의 대부분의 제품들은 실제적으로 요새 마케팅이라는 게 다 페르소나 마케팅이에요. 이미지 마케팅. 존슨앤존슨가 만들어낸 이미지가 뭐예요? 베이비 샴푸. 베이비 샴푸에서 느껴지는 게 뭐죠? 순하다. 그죠? 원래 여러분 이 존슨앤존슨에서 베이비 샴푸, 베이비 로션을 만들어 오고 나서 이 순한 거, 애기들 엉덩이 있죠? 엉덩이 이렇게 불러주는 걸로 특화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애기들 위엔 안 쓰는 거야. 그래서 광고를 계속 내보냈죠. 어떤 광고를 내보냈을까요? 애기 이렇게 닦아주고요. 그 비누로 엄마가 이렇게 닦아. 엄마가 되게 피부가 뽀얀 사람이야. 애기한테도 되게 순하니까 나한테도 되게 순하고요. 그 광고를 계속 보여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아, 이건
순한, 피부에 되게 순하니까 성인도 써도 되는구나. 그죠? 그리고 그 광고를 보여주고 그 다음 광고가 갑자기 아빠도 와서 씻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빠도 씻으라고. 그게 이제 존슨앤존슨가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도 베이비라는 거 있죠. 순하고 부드럽고 뭐하다라는 이미지를 판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베이비 로션 바르면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나이키. 그죠? 나이키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죠? 자, 필립 나이트가 만들어낸 저돌적이고 뭐야? 뭐 이런 거. 싸질러? 뭐 이런 거요? 뭔가 이렇게 저스트 두잇 같은 거죠. 그죠? 얘네들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위너, 승자, 저돌적인 거. 그죠? 뭔가 질러버리는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냈죠. 사람들은 나이키를 사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거를 신음으로써, 그죠? 그런 느낌을 사는 거예요. 그죠? 또 이거에 반대되는 이미지 마케팅을 한 사람도 있죠. 아디다스. 그죠? 아디다스는 어떤 이미지를 팔았죠? 아디다스는 패자의 이미지를 팔았죠. 그죠? 여러분, 나이키가 승자의 이미지를 팔고 아디다스는 뭐예요? 여러분, 승자의 이미지를 많이 파는 애들이 많아요. 뭐 월드컵도 있고 까발로도 있고 뭐 아식스도 있고 다 승자였죠. 근데 오직 아디다스는 어떻게 잡아요? 균형을 잡자. 승자, 루저. 그죠? 루저를 위한 운동화. 이거 말이 안 되죠. 근데 얘네들은 페르소나에서 이걸 잡자. 루저를 위한 운동화. 여러분, 100명이 게임을 하면 한 명의 승자가 나오고 99명은 진짜 99명에게 다가가는 페르소나죠. 어떻게 해요? 진정한 승리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불가능이란 없다. 그래서 얘네들은 언제나 끊임없이 뭐야? 얘네들의 이미지는요, 뭔가 이렇게 내서 뭐예요? 승자가 하는 말 있죠? 닥치고 좀 해. 그죠? 근데 얘네들은 뭐예요? 언제나 토닥여주는 이미지죠. 그래서 얘네들의 이미지는 뭐,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있죠? 그게 누구죠? 이신바에바. 이신바에바도 여러분 한때 루저였죠? 다리가 길어져가지고 뭐야? 이렇게 2단 평행봉에서 실패를 했죠? 대부분 얘네들의 광고는 이렇게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 그죠? 승자는요, 그냥 1등으로 들어간 애들.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나이키는 원래 여러분 어떤 운동하죠? 조깅하죠? 조깅화가 농구화로 탈바꿈을 하자. 어떤 이미지를 사요? 어떤 페르소나를 사죠? 조단이라는 페르소나를 사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만들어내잖아요. 이 시대 최고의 농구 천재가 신는 좋을 것이다라는 페르소나를 만들어내서 그 페르소나의 이름이 뭐예요? 에어조단이죠. 되게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윙. 그죠? 그건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의 페르소나를 만들어낸 거죠. 얘네들 자체가. 그리고 페르소나에다가 어떤 뭐예요? 요새는 뭐 바람의 딸, 뭐 시고르사, 뭐 필명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개인들 앞에도 이렇게 자기 슬로건을 많이 붙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람에 한해서요? 이미지가 직접적으로 성과에 연결되는 사람에 한해서요. 예를 들어 뭐 직장인 이정훈 이렇게는 안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거. 또 여러분 아이보리도 여러분 되게 페르소나를 잘한 애자. 이런 거야. 존슨앤존슨도 이런 패턴을 갖췄다고요. 처음엔 애기, 같이, 그 다음 마지막에 아빠.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아이보리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어떤 페르소나? 깨끗하다. 또요. 그죠? 아이보리 자체가 이렇게 깨끗한 이미지가 있고 또 뭐야? 얘네들은 물에 뜨는 비누라는 그런 이미지를 페르소나를 갖고 있죠.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보리 하면 물에 푹 들어갔다가 푸르륵 뜨는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물에 뜬다라는 건 여러분 밀도가 낮다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뭘로 생각해요? 순수하다.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하나의 기업들이 뭐예요? 이거 비누인데 뭐예요? 사람들이 비누하면 여러분 비누에 무슨 피오가 있냐 이거죠. 그렇죠? 비누에는 세척력이 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비누에 뭐예요? 이상한 페르소나를 입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가방에다가 여러분 은근히 뭐예요? 페르소나를 입히죠. 여자는 백으로 말한다.
아파트에다가 페르소나를 입혔죠. 이 편한 세상, 면 편한 세상 뭐 이렇게요. 앞으로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주목해야 돼요. 커피에다가도 페르소나 입혔죠. 구두에다가도 입혔죠. 근데 여러분 이제는 뭐가 남았을까요를 생각을 해보면 돼. 도대체 어떤 거에다가 페르소나를 입힐 수 있는가? 개인도 페르소나가 입히고 있고 여러분 강아지 새끼도 페르소나가 입히고 있죠. 고양이도 페르소나가 있죠. 뭐 페르시아 고양이에서 뭐지? 이 눈깔이 색깔이 다르면 또 가격이 비싸대요. 이 눈색이 이게 양쪽으로 그걸 뭐라고 하죠? 뭐예요? 오드아이? 아, 이상한 눈? 그쵸? 괴상한 눈. 그래서 뭐 오드아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뭐예요? 하나의 페르소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빅토리아 시크릿도 히트작이죠. 그죠? 빅토리아 시크릿은 여러분 여자에다가 뭘 달았어요? 진짜 환상이라는 페르소나를 달았죠. 날개. 즉 어떤 거요? 엔젤. 그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달아버려서 얘네들은 여러분 란제리 쇼를 하잖아요. 그죠? 남자들 보라고. 그죠? 명분은 뭐죠? 와이프 사주려고. 그죠? 그래서 계속 뭐 피날레는 이렇게 날개. 뭐 이런 날개, 뭔 여런 날개, 여런 날개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얘네들은 속옷을 판 게 아니라 환상을 팔고 개인의 페르소나까지 하고 쉽게요. 자, 개인의 페르소나. 제가 개인적으로 도널드 트럼프를 좀 좋아하는데 도널드 트럼프. 여러분 이 표정 보세요. 이게 일반 CEO의 표정이 아니거든요. 여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여자를 많이 좀 은근히 얘 이미지를 보다니까 노홍철이 생각이 나가지고 거의 이러기만 하면 노홍철 있잖아. 여러분 얘는 되게 어떤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얘는요 개인의 페르소나인데 얘 머리가 되게 특이해요. 얘 약간 이렇게 CNN 나와서도 다들 얘 머리 만져보고 싶어해. 왜냐면 모자 스타일이거든요. 왜냐면 얘가 머리가 없어요. 근데 얘가 여기 머리를 가리려고 이렇게 독특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약간 저돌적이고 그다음 뭐요? 솔직한 걸 뛰어넘어 약간 너무한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건 자기의 그런 칼라를 그러니까 여러분 페르소나가 되게 강화되면 뭐라고 하냐면 스타일이라고 말을 해요. 스타일. 그냥 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백만장자인데도 여러분 근엄한 표정이 없죠. 그죠? 그리고 뭐요? 계속 뭔가 이렇게 팍팍 지르는 스타일이고 책도 역시 이런 스타일로 돼요. 이거죠. 여러분 이런 것도 얘 뭐야? 얘 아이덴티티야. 얘가 또 만들어낸 유행어가 있죠. 어프렌틱스라는 데서 You fire. 그렇죠. 너 해고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27살 때인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는데 뭐예요? 원래 헐리우드에서 뭔가 이렇게 좀 쇼맨십이라고 하죠. 여러분 요새 CEO들은요, 뭐 안철수 씨도 이번에 무릎팍도사 나와가지고 뭐 한 것처럼 이 쇼맨십이라는 걸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걸 PI라고도 말을 하죠. 요새는 기업의 제품보다 그 아이덴티티를 살려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이 사람의 버금가는 사람이 하나 있죠. 미국에. 리처드 브랜슨. 여러분, 이러고 살아요. 네? 네? 이 사람은 우주도 갔다 왔죠. 그렇죠? 얘는요, 얘 회사 이름이 뭐죠? 버진사죠. 왜 이름이 버진사예요? 얘는 남이 하는 건 안 해요. 그러니까 버진이라는 게 뭐야? 처녀성이라는 거죠. 얘는 언제나 처음만 해요. 그래도 여러분 리처드 브랜슨이 서예요. 경이에요. 경을 받았어요. 얘가 영국에서 자귀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리처드 브랜슨 경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엄청난 페르소나죠. 미국에서 자귀를 받는다라는 거, 아니 영국에서 자귀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 보면은요, 일반 CEO랑 다르게 뭐예요? 되게 자유로운 페르소나를 가져요. 오케이? 여러분 대부분 뭐 잭일치나 뭐 이런 사람보다 뭐예요? 확실히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죠. 이런 버진사는 특히 여러분 아시겠지만 스모커들을 위한 비행기도 만들었죠. 이번에 여러분 뭐 만들고 있어요?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예, 엔터프라이즈호 만들고 있잖아요. 스타트랙인가? 거기서 나오는 엔터프라이즈호 있죠. 그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 그거에서 설계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요새는
이 친구 요새 잡지 보면은 맨날 그 엔터프라이즈 있잖아. 자기가 만든 우주선 갖고 맨날 이러고 다녀요. 맨날 이러고 다녀요. 가방에도 그거 갖고 다녀요. 왜요? 얘만큼 페르소나를 잘하는 게 이 책에서 나오는 하나의 원칙을 충실하죠. 나팔불기. 자기가 갖고 다닌다니까 계속. 그러면서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찍게 만들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간이 되면 리처드 브랜슨이라고 구글에서 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이미지가 이 이미지예요. 왜요? 자기 이거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이 요새 CEO들은 세일즈가 몸에 배어 있어요. 그냥 그게 자기 아이덴티티야.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상당히 좀 독특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어떤 페르소나요? 여러분은 이렇게 입고 다니면 안 돼요.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건 잡스니까 가능한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갖고 다니면 백수죠. 잡스가 아니라. 예? 여러분 이 친구는요 미국 대학생들이 가장 빌 게이츠보다 훨씬 더 뭐예요? 좋아하는 CEO예요. 왜요? 여러분 페르소나에서, 개인의 페르소나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스토리.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이렇게 이런 페르소나를 쭉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 뭐지? 청와대 그 국정원, 아니 청와대 사이트에 가보면 이명박 대통령 소개에 이렇게 해놨어요. 대관령 목장, 가난한 목장에서 태어난 이 대통령님은 해놓고 거기다 이렇게 볼드 쳐내놨더라고요. 내가 보고 재밌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아들이어야 돼. 가난한 농부의 자식. 정말 여러분 대선할 때 맨날 그거잖아요. 내가 더 가난했다. 아니다, 내가 더 가난했다. 왜요? 그 스토리가 커버하는 게 있죠. 여러분 맥케인 아시죠? 맥케인인가? 맞죠? 그 오바마하고 맥케인은 어떤 스토리가 있어요? 포로였잖아요. 포로였는데 어떤 스토리죠? 그러니까 가라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안 갔죠. 자기네 친구들 다 풀어주지 않으면 안 간다고 해서 6년인가 포로 생활을 지가 자청으로 했죠. 걔는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거야. 왜요? 사람들은 그 사람의 뭐예요? 그런 스토리를 좋아한다니까. 여러분 오바마는요? 오바마는 여러분 옛날에 마약했죠. 여러분 혼혈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공부 징그럽게 안 했댔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뭐예요? 그래서 여러분 케냐 아버지랑 아버지한테도 버림받고 아버지를 한 번 봤대잖아요. 태어나서. 그죠? 한 번 보고 뭐예요? 철들어서 처음에 여러분 오바마 얘기 들어오면 걔가 참 미운 오리 새끼 스토리야. 백인도 아니고 흑인도 아니고 어청청한 상태에서요. 처음에 왜 마약을 했다고 그래요? 대마를 하고. 친구들이랑 놀라고. 흑인들이 안 껴주니까 걔네들이랑 따라하고 하다가 나중에 철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다가 하버드 들어가서 누굴 만나요? 미셸이라는 여자를 만나고 미셸의 아버지나 뭐 이런 분들이 해가지고 뭐예요? 이 인권 변호사 돼가지고 이렇게 공부해. 이 사람의 스토리도 어때요? 이 사람의 스토리도 스티브 잡스는 어때요? 고아였죠. 고아였는데 입양했는데 재수없는 놈은 자빠지도 뭐 한다고 가난한 집에 입양됐죠. 그죠? 그래서 뭐예요? 얘 암도 걸렸죠. 그죠? 5만 가지 스토리를 다 갖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스토리를 많이 갖고 있고 그 스토리가 사람들을 되게 매혹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미셸이라는 여자도 있지만 아시죠? 맥케인의 부인 아시죠? 그 여자가 재벌이잖아요. 맥케인보다 재산이 70배가 더 많나? 네, 그 정도로 자산가거든요. 왜 미국인들이 맥케인보단 오바마를 했냐면 공감대가 오바마가 훨씬 더 많어. 그죠? 그 여자분은 아시죠? 맥케인 와이프 백인 해가지고 뭐예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석유 재벌인가? 뭔가 재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돈 되게 많고 뭐예요? 그 여자분이 선거할 때 입고 나오는 옷이 되게 유명하게 옷이 3억. 옷 자체가 3억이었어요. 옷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미국 시민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감대 형성이 되게 그러니까 이게 페르소나적인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언제나 뭐예요? 이렇게 나오면 애들이랑 나오잖아. 그렇죠? 왜요? 미국에서 여러분 원래 이게 근간이 없는 놈들이라 그런지 몰라도 가족 중심은 또 되게 따져 애들이. 그렇죠? 패밀리 중심 그거 되게 따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렇게
뭐 클린턴도 그러지만 언제나 뭐야? 가족이 나오자. 그죠? 가족이 나와서 이런 것도 뭐야? 하나의 페르소나를 집어넣는 거야. 결국 여러분 아무리 대통령 뭐 정책이라고 해도 솔직히 디테일하게 모르거든요. 그냥 뭐야? 그냥 우리나라 뭐 노무현 대통령은 뭘 상징하고 이런 심볼릭하게 들어가는 게 뭐 대부분이지. 그래서 뭐 이 친구 또 김미화도 엄청난 페르소나를 잘했죠. 김미화는 여러분 상고졸이에요. 그죠? 아시죠? 상고 나와가지고 스리랑 부부로 어떤 여자죠? 은매 기주가 아시는 분 아시죠? 보통 아시는 분. 나 봤다 텔레비로. 나이가 있으시군요. 은매 기사라 김한국이라는 사람하고 하다가 뭐예요? 사람들한테 되게 순학질 여사로 알려졌죠. 이 여자분이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여러분 사회변신가로 이렇게 바꿨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이 여자분은 어떤 페르소나를 갖냐면 이때는 그냥 개그맨이에요. 이때는요. 사회운동가. 지금은 전혀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있죠. 지금은 여러분 사회운동가를 떠나서 요새 뭐 하도 뭐 좌익 얘기도 듣고 뭐 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퍼블릭 스피처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죠. 엄청나게 이 사람도 되게 발전을 하는 페르소나.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페르소나가 어때요?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계속. 되게 재밌죠. 앞으로 어떤 페르소나. 근데 여러분 김미아 씨의 페르소나에서 우리는 하나 알 수 있죠. 페르소나를 바꿀 때는 언제나 점진적으로 바꿔야 돼요. 한마디로 뭐 이미지 변신 뭐 이런 거 있잖아. 요새 제가 여러분 선덕여왕 보세요. 선덕여왕 보면 요새 여러분 인터넷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아요. 그 누구지? 박예진인가? 그렇잖아. 그것 때문에 얘기 많잖아. 왜요? SBS에서는 막 숭어 막 죽이죠. 막 달콤 살벌한 예진 아시잖아. 막 말을 이렇게 하잖아요. 숭어야 금방 죽여줄게. 얘가 말을 이렇게 하거든. 근데 여러분 MBC에서는요. 유신랑 막 이러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혼동이 된다라는 거. 혼동이 왔다 갔다. 그죠? 사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지를 개편하거나 뭐 할 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애가 글을 좀 잘 올려놨는데 제가 쭉 읽어보니까 연예인들은 이미지를 바꿀 때요. 드라마를 이용하면 안 된대요. TV 드라마는 100회, 200회까지 하다 보니까 뭐야? 각인시켜버려. 이미지 변신을 꼭 어디서 해야 돼요? 영화. 영화. 여러분, 요새 최근에 이미지를 확 바꾼 사람 있죠? 근데 이 여자분도 하나의 페르소나를 가는데 하나를 잃었죠? 김남주 씨가 여러분 원래 지적인 도시 여자 이미지였잖아요. 지금은요. 아이고, 사모님 왜 그러셔요? 뭐 이런 이미지잖아요. 왜요? 근데 한동안 안 바뀌어진다고. 왜요? 이미지 변신을 TV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이제 김남주가 뭐 이런 거 하면 또 못 받아들여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잘 보면 이미지 변신을 잘 하는 사람들은 탤런트를 안 해요. 영화 배우를 하지. 왜요? 사람들은 영화를 볼 때는 2시간 딱 보고 오거든요. 그죠? 근데 이놈의 텔레비는 이미지 각인이 효과가 너무 좋아서 같은 시간대에 200회를 때려버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심지어 재방송 때리고 심지어 탤런트 자신도 그걸 할 때는 그 이미지를 그 페르소나를 갖게 되는 정도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지를 변신할 때는 점진적으로 변신하고 그다음 뭐예요? 매체도 잘 이용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탤런트들은 이미지를 변신하려면 한 1년 정도 쉬죠. 그죠? 쉬었다가 뭐야? 이미지가 제로섬 되면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 이효리까지만 해볼게요. 이효리는 여러분 요런 이미지였죠. 요런 페르소나, 국민요장. 그죠? 요새는 어떤 이미지예요? 요런 거. 그죠? 요새는요. 그런 이미지로 살죠. 그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이효리가 나이가, 그죠? 나이죠. 이제는 여러분 섹시 페르소나로 더 이상 한 몇 년 안 남았죠. 이제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로 가야 돼요? 여러분 보면 국민 여동생은
딱 하면 페르소나가 누가 잡혀요? 문근영이죠. 근데 여러분 패턴에서 계속 밀자. 국민 여동생이라고. 국민 남매라고 밀자. 그렇죠? 누구랑요? 유재석이랑. 그렇죠? 그러면 얘는 여동생이고 쟤도 여동생인데 그 두 개의 페르소나를 구분할 수 있어요? 문근영이는 어떤 페르소나, 어떤 여동생? 얘는 어떤 여동생? 그게 중첩이 되면 이효리가 국민 여동생의 이미지를 못 가져. 이렇게 말을 하자. 문근영은 막내 여동생. 얘는 어떤 여동생이야? 여러분 심슨 보면 바트와 리사와의 관계. 리사 뭐야? 오빠랑 맨날 치고받으면서 뭐야? 그러면서 친해지는 페르소나. 그쵸? 그거를 자기가 이제 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박지성이는 페르소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발 하나로 만들었죠. 그쵸? 박지성의 발 하면 또 유명하잖아요. 그쵸? 발. 이게 여러분 얘의 페르소나가 어떻죠? 박지성? 노력형이죠. 그쵸? 사람들은 박지성 하면 여러분 박지성이랑 그 누구죠? 머리 세우고 다니는 애? 영국 베컴이랑은 전혀 다르죠. 베컴은 여러분 약간 패션 이렇게 하는 애잖아요. 박지성은요? 박지성이는 여러분 텔레비 나왔죠? 자기가 TV CF 찍고 절대 안 본다고요. 쪽팔려서. 사람들은 이 페르소나를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스포츠맨들 중에 이런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애가 몇 없어. 왜요? 얘가 이런 텔레비 나왔잖아요. 되게 유명한 말 있죠? TV CF 찍는 게 축구보다 더 어렵다고요. 자기는 그냥 축구만 잘했으면 좋겠다고. 사람들은 여기서 뭘 느끼냐면 박지성이한테는 프로페셔널을 느껴요. 저게 정말 프로다. 얘가 딱 잡히는 순간 뭐야? 나머지 사람들 있죠? 그렇죠? 나머지 사람들이 약간 반대 이미지가 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이천수. 그렇죠? 축구는 잘하지만 뭐야? 너무 쇼맨십이 있다 보니까 만약 그게 진정한 그 스포츠맨이다라고 하면 되게 좋았을지는 몰라도 박지성이가 되게 이미 뭐예요? 어떤 진정성을 갖고 있는 순간 이게 조금 로우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미지 포지셔닝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포지셔닝, 대중의 어떤 이미지 페르소나를 제일 좋아하는가. 거기에 먼저 선점하는 게 또 페르소나에 대해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이 책에서 말하는 5가지 유형의 페르소나가 있어요. 또 페르소나를 늘리는 방법들. 이거는 우리가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 저는 이런 페르소나가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책 읽어보니까 나오긴 하는데 일단 제가 한 인물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어떤 페르소나가 나오죠? 5가지 유형의 페르소나? 이거 안 아세요? 일단 기업 차원에서 개인 차원에서 나오는 게 첫째 이런 페르소나가 나와요. 황제 페르소나. 그죠? 원래 황제는 여러분 어떤 페르소나가 있어요? 그쵸? 뭔가 전지전능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리고요, 약점이 없는 거. 그리고요, 전통성은요, 신의 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전설이 있고, 이런 거 있죠? 근데 기업들은 황제 페르소나가 옛날에는 먹혔었어. AT&T나 IBM. 그죠? 근데 지금은요, 황제 페르소나를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요새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거만하고 막 이러는 건 뭐야? 은근히 종교에선 쓰이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페르소나가. 두 번째, 이 저자가 말하는 두 번째 페르소나는 영웅 페르소나. 여러분, 동일 인물이에요. 그죠? 나폴레옹. 이거는 뭐예요? 영웅 페르소나는 여러분 아직도 많이 쓰여요. 특히 어디에서요? 미국에서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영웅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미국은 여러분 오바마나 끊임없이 뭐예요? 불경기를 구해낼 뭔가. 왜 영웅을 좋아할까요? 미국 애들이. 자, 존 웨인 시절 때부터 이 미국 애들은 뭐예요? 뭔가 히어로를 좋아했거든요. 미국에 여러분 정말 맨이 많잖아. 배트맨, 또 뭐 있죠? 슈퍼맨, 맨들의 집합소 뭐예요? 엑스맨. 그래서 맨 이랬죠.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떤 페르소나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전문적인 페르소나. 또요? 정치인들로 하면요. 영웅 페르소나보다? 그쵸? 우리나라는 그냥 공감대가 많고 친근한 페르소나.
그렇죠. 원래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하면 기억나는 페르소나가 뭐예요? 잡히는 그 아이템. 저 이거 또요? 웃는 거. 그렇죠. 뭔가 이제 밀짚 모자.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은 페르소나 원칙을 정말 철저하게 준수한 사람이에요. 첫째, 우리나라 처음 정치 커뮤니티를 만들어낸 사람이에요. 그렇죠? 노사모라는. 언제나 넘버 원이었어.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또 뭐가 처음이었죠? 처음으로 고향으로 낙향한 사람이야. 또 뭐가 처음이죠? 처음으로 자살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언제나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인생 자체가 그렇대잖아요. 그렇죠? 그런 페르소나를 철저히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 영웅 페르소나.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원래 여러분 아시죠? 나폴레옹은 이때 뭘 타고 건넜다고 그래요? 노새를 타고 건넸다고 하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프랑스군 맨 뒷공무니에서. 그게 리알로트였고,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렸죠? 이 당시에 나폴레옹을 그릴 수 있었던 프랑스 화가는 단 한 명밖에 없었어요. 나폴레옹을 묘사해서 되게 나쁘게 묘사한 애들은 다 쫓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을 나쁘게 묘사한 화가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이 영국 화가들이었어요. 근데 대부분 그 당시에 이것도 동일한 화가가 그린 거예요. 이것도 동일한 화가가. 왜요? 이미지 메이킹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러분, 팀장이 된다라는 것도 자기 이미지를 관리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팀장도 황제 팀장이 있어요.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사람. 전지전능한 스타일. 우리 팀장님 뭐든지 해내. 또요, 전문가도 있고요, 카리스마도 있잖아요. 무조건 이렇게 집어 던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페르소나를 하건 성과가 나오면 인정받는다라는 거죠. 성과는 안 나오는데 노트북 부시면이야. 지랄이라고 하는 거죠. 그건 성과 나오면 카리스마겠지만, 이런 페르소나도 갖고 있죠. 그렇죠? 동일 인물인데 여러분 다양하게 갖고 있어요. 전문가 페르소나가 요새 제일 잘 먹히죠. 그렇죠? 지금은 전문가 시대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나를 전문가, 여러분이 영웅 페르소나가 되게, 여러분 영웅 페르소나 하면은 최근에는 그 줄리아니 시장이 이런 영웅 페르소나를 가졌죠. 9.11 사건 때 막 할 때 뭐예요? 혼자서 나와서 다른 정치인들은 다 정장 입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시장만 뭐예요? 워크 있죠? 작업복 입고 와서 앞에서 뭐예요? 현장 지휘를 했거든요. 이게 마치 뭐예요? 나폴레옹 같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갔잖아요. 아시죠? 왜요? 그때 그 위기를 여러분 상당히 잘 이용한 페르소나를 됐고, 전문가 페르소나는 요새 좀 대세죠? 그죠? 어떻게 전문가가, 여러분 전문가 페르소나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능력 있어 보이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문가, 요새는 여러분 경영도 전문이죠. 경영 전문가를 쓰니까 어떤 이미지가 꼭 여러분 아웃룩은 아주 일부예요. 아웃룩은요 되게 그 효과는 되게 떨어져요. 왜?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야 되니까. 전문가 페르소나를 갖는 최고의 방법, 한 가지만 한다. 한 가지만 하다 보면, 그죠? 전문가가 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건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그죠? 제일 편한 게 이제 도서를 낸다. 그죠? 또요? 뭐 하나를 한다. 뿔테 안경을 쓰고 다닌다. 또요? 업계에서 상위 클래스에 온다. 제가 여러분이 얘기했죠. 상위 클래스에 와서 페르소나가 되는 건 자연현상적인 거라니까. 페르소나는요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내가 페르소나를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내가 위에 올라가서 그건 자연적으로 갖게 돼요. 근데 페르소나 마케팅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보이는 거야. 그러지 않은데. 그죠? 그렇죠. 능력 있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도 좋은 거야. 그렇죠? 내가 경영 전문가입니다. 내가 경영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뭐예요? 경영 전문가라고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러고 외치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먹힐 때까지.
그렇죠? 인터넷에 가도 뭐예요? 인터넷에 가도 자기소개할 때 언제나 그렇게 소개하는 거고, 블로그 카페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고, 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는 그것만 오래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뭐예요? 아, 저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죠. 또 언론 미디어를 많이 이용해도 되는 거죠. 이런 말 있잖아요. 아침마당에 나가면 끝난다. 그렇죠? 언론 미디어를 잘 이용하거나. 여러분, 의사는 전문가죠? 그렇죠? 근데 의사가 다 전문가 페르소나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의사도 어떤 의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자, 그 다음 하나. 이런 페르소나도 요새 또 뜨는 거죠. 이것도 나폴레옹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소품이 뭐죠? 소품이잖아. 아이들이야. 여러분, 정치인들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다 안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뭐야? 미래로 꿈으로. 꼭 뒤에 해 있고 하늘 있고 이랬잖아. 애는 어지러운데. 이런 게 뭐예요? 이렇게 나름대로 여러분 뭐야? 페르소나라니까. 그죠? 이미지 메이킹. 여러분 이미지를 메이킹 한다고. 이미지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도록 뭐예요? 그렇게 보여지는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연극할 때 내가 울어서 우는 게 아니라 관객이 울리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걸 거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전문가다워서 전문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문가적으로 보이려면 내가 어떤 아이템을 이용해야 되고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있잖아. 말을 안 하면 여러분 뭐예요? 과묵하다라는 얘기. 말을 적게 하면 더 신뢰성이 오기도 해요. 은근히. 뭐 이런 거. 또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거는 어느 때예요? 그렇죠? 이거 이제 유배당하고 하고 할 때 하는 거죠. 이때는 약간 여러분 동정심도 받고 다시 한번 재기를 노리다가 결국 죽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도 수많은 페르소나를 거치고 다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근데 어떤 페르소나가 있느냐. 제일 이 저자도 많은 게 페르소나는 상당히 카멜레온적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끊임없이 자기 페르소나를 바꿔줄 수 있는 거. 자, 이걸 이제 페르소나 마케팅이라고 이 사람 말하고, 여러분의 페르소나는, 여러분, 여기서 딱 나오는 게 이게 딱 미국인들을 상징하는 페르소나죠. 높은, 이게 모자. 자, 요런 페르소나, I want you. 여러분 보세요. 이 눈빛, 이 포인팅 하는 거. 그죠? 이게 이게 군대 들어오라는 거죠. 근데 이거랑 또 다른 페르소나가 하나 있었어요, 이 당시에. 이런 페르소나도 있었거든요. 이런 포스터. We can do it. 이건 뭘까요? 2차 대전 때 남자들 다 일하러 가서 여자들이 와가지고 탱크 만들고 잠수함 만들려고.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터넷에 We can do it 이라고 치면은요, 이거 따라한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여성들의 이렇게 이런 거 나가자 하자 이런 거를 많이 심볼릭하게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스스로의 페르소나도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막내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전문가로 보고 있는지, 그거는요, 여러분이 페르소나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거야. 사람들이 그냥 막내로 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그냥 철부지로 보는 건, 여러분 제 주위에 나이가 어려도요, 상당히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나이가 많아도요, 애같이 큰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그게 생각해봐요. 내가 그냥 이렇게 자연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사람이 인식한 게 아니라 이게 거꾸로 가야 된다고. 일단은 내가 워너비가 있어야겠죠. 어떤 식으로 보여주겠느냐. 그리고 내가 취하지 말아야 될 것과 취해야 될 것을 자기가 좀 선점을 해야만 자기 스스로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기업도 여러분 어떤 아이덴티티를 만들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나서 추진하지 하다 보니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자, 이제 다섯 번째, 8가지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첫째, 이미지의 원칙. 이 저자는 이미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 저자는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성공해서 벤츠 타는 게 아니라 성공하기 위해서 벤츠를 타라. 너의 페르소나가 도대체 뭘로 결정될지 아이템을 봐라. 여러분 은근히 책만 들고 다녀도요, 그것도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어떤 회사에서 제가 이제 어떤 대표님이랑 얘기하는데요, 그 회사 대표님의 책이 그 방안이 책으로 쫙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게 소품이다? 진짜. 왜냐면 내가 책을 보니까 하나도 읽은 게 없더라고. 근데 딱 들어가면 되게 멋있어. 왜 멋있는지 아세요? 이것도
다 원서야. 여러분, 책도요, 원서를 꼽아놓느냐, 한국 책을 끌어놓느냐, 또 이거 느낌 달라요. 원서가 들어오면요, 이 책이, 이게 분위기가 뽀대나.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벽지 집에 가면 그런 그 포인트지 있어요. 서재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서재로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봐봐, 한국 책이 있나. 다 원서지. 왜요? 원서가 훨씬 더 뭐예요? 이게 프로페셔널한, 여러분, 영어가 훨씬 더 이쁘잖아. 근데 그분이 연예인이에요. 연예인이자 사장인데, 그분에서 딱 가니까 사장실이 이만한데, 이게 다, 이게 그 책장도 이렇게, 이게 벽에 붙어 있는 책상 있죠?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거. 쫙 라운드 해놓고, 이 천장이 유리야. 햇빛이 그냥 들어와. 그리고 이제 잠깐 기다리십시오 하고 또 여자애가 왔는데 여자애가 또 장난 아니게 이뻐. 그럼 뭐야? 성공의 이미지는 엄청 주거든요. 거기다가 뭐야? 이 딱 들어가면 뭐야? 책이 쫙 있고 제가 거기 가서 설 좀 풀라고 했다가 그 책 보고 뭐야? 입 쏙 들어갔잖아요. 왜냐면 이걸 다 읽을 수도 있잖아. 근데 쭉 보니까 원서더라고. 그래서 마음 놓고 설을 풀었죠. 안 읽었을 거라는 거 생각을 하고. 근데 일단은 그게 실체든 아니든 머리에 각인은 상당히 돼요. 왜냐면 그분을 거기서 처음 봤기 때문에 나중에 얘기 들었죠. 그 사람은 언제나 처음 보면 사무실로 끌어들인대요. 왜요? 여기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자기한테 훨씬 더 뭐예요? 이 이미지 메이킹이 잘 되니까. 그것도 하나의 소품이고, 두 번째, 사실의 법칙. 여러분 이 광고 보셨나요? 파워브 광고? 잠깐 보세요, 한번. I love cars, I love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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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보셨어요? 안 보여요? 네? 잘 안 보이죠? 제가 뭘 보라고 하는 거예요? I love cars, I love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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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남아요? 일단 I love pop. 두 번째요? 1이죠.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여기 1인데 여기 당구장 표시가 있다고. 하반기 2008년 하반기 하남, 유럽권 어디에 하남, 상반기 매출이 하남.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지 이 페르소나에서는요,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건 딱 가짜예요. 근데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믿을 만한 사실이거든요. 즉 사람들은 뭐야? 이렇게 말하면 여기 나왔죠. 2006년, 2008년 상반기에 안에서. 그것도 HDB급에서만 1등. 근데 이건 사실이거든요. 단지 뭐야? 작게 말해주는 거지. 근데 뭐야? 사람들은 딱 하는 거죠. 1위만 기억하는 거야. 1위라는 페르소나만 듣는 거거든. 가끔씩 여러분 보면 뭐 홈페이지 같은 거 봐도 뭐예요? 하반기 1위, 상반기, 아니면 접속도 1위, 아니면 페이지 링크 1위. 그죠? 계속 뭐예요? 1위가 되려고 계속 뭐예요? 1위인대로 가. 어떻게든지 1위가 되려고. 왜요? 1위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죠? 근데 1위도 아니야. 어떤 면에서도, 어떤 차원에서도, 인지도, 어떤 면에서도 1위가 아니야. 옛날에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게임 회사인데, 1위. 딱 나왔어요. 게임 캐릭터가 제일 많이 나온대. 오케이? 거기에 그냥 캐릭터들이 제일 많이 나온대. 그래서 1위. 캐릭터 분야 1위. 근데 사람들 뭐랄까요? 1위. 그죠?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여러분은 어떤 회사랑 일하면 1위랑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1위가 안 되니까 뭐예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1위가 되기 위한 데를 가는 거지. 그죠? 틈새 마케팅이 시장에 있어서가 아니라 1위가 되려고 틈새를 간다라는 얘기예요. 페르소나 차원에서는. 자, 그 다음 이런 게 이제 맞춤성이죠.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이렇게 이 분야에서만 1위. 그래서 뭐예요? 계속 1위가 되기, 1위라는 페르소나를 갖기 위해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페르소나에서. 맞춤성의 법칙이 있어야 되고, 신뢰의 법칙. 여러분, 이것도 되게 좋은 페르소나예요. 자, 여러분, 이거 렉서스 광고죠.
렉서스 광고에서 여러분 뭐가 보여요? 자,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은 어떤 페르소나를 주는지. 어떤 페르소나를 주죠? 대부분의 차들이 완벽한 차, 최고의 차. 이 얘기할 때 얘네들은요, 완벽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를 얘기를 해요. 즉 뭐예요? 정직성과 노력, 끊임없는 진보. 그게 렉서스가 다른 데랑 좀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완벽에 대한 추구제.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야?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공감대를 많이 형성하는 거야. 왜요? 완벽 아니거든요. 왜요? 끊임없이 진보할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처음에 얘네들도 최고 얘기했거든요. 얘네들의 원래는 BMW보다 좋고 BMW보다 싼 이런 거 있다는데 뭐예요? 기술력 하나에선 끊임없이 진보한다. 이런 차원에서 얘네들도 이제 성공한 페르소나를 갖게 돼서 상당히 소비자들에게 많이 어필을 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나는 어떤 이런 걸 가질 수 있을까? 혹은 우리 기업은,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노키아 하면 여러분 딱 나오죠. 뭐예요? Connecting people. 노키아의 목표가 뭐야? 모든 사람을 연결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애플 하면 뭐가 생각나요? Think differently라고 안 하죠. 그죠? 원래 문법으로는 differently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강하게 하기 위해서 뭐야? Think different라고 하죠. 다르게 생각한다. 그죠? 그런 걸 여러분 1년, 2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하면 뭐예요? 소비자들도 어느 순간 그걸 인정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그리고 또 하나. 원칙 준수의 법칙. 그리고 하나만. 여러분 롤스로이드가 여러분 BMW하고 벤츠가 자꾸 저가 시장으로 들어오자. 자, 미니를 만들고 뭐 3천만 원대 만들고요. 근데 롤스로이드는요 절대 안 만들어요. 왜요? 롤스로이드 대표한테 인터뷰한 얘기가 있대요. 왜 벤츠처럼 이렇게 안 만들어요? 그러니까 롤스로이드가 사장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저가를 만드는 순간 우린 롤스로이드가 아니다. 이게 뭐예요? 한결같이 하나만 추구한다라는 거죠. 페르소나란 하나가 추구가 돼야 그 다음에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을 준수한다. 여러분 성장의 법칙. 여러분 최용만 있죠. 최용만은 씨름 선수 있죠. 씨름 선수에서 탑일 때 뭐야? K1으로 가죠. 그렇죠? 그때 여러분 마치요 어떤 페르소나가 있었냐면 그 누구죠? 그 K1의 또 다른 추성훈. 뭔가 우리나라에서 인정 못 받으니까 K1에 가서 뭐예요? 뭐 하는 그런 영웅? 뭔가 이렇게 약간 피해적이 있으면서 그런데 K1에서 입지를 다지기 전에 뭐예요? 막 가수하고 막 뭐하고 막 했거든요. 지금 여러분 최용만 어딨죠? 특별하게 페르소나가 잡히지 않았다고요. 근데 똑같은 씨름 선수인데 한 사람이 있죠. 강호동이요. 강호동도 탑에서 내려왔는데 강호동은 지금도 뭐예요? 끊임없이 그냥 한 길을 가요. 그렇죠? 개그맨. 자, 여러분 강호동은 약간 웃기다기보단 무서워. 그렇죠? 개그맨 치고 그런 개그맨이 없었거든요. 막 때리고. 예? 어떻게 보면 그 반대적인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죠. 유재석. 그죠? 뭐 이런 옛날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장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의 강력한 페르소나를 갖기 전에는 뭐요? 절대 다른 걸 안 한다. 그리고 다른 걸 하더라도 절대 뭐요? 내가 안 한다. 그죠? 누군가 하게 한다.
개별 브랜드의 법칙으로 들어간다. 왜?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내 페르소나가 손상받거든요. 사람들은요, 이것저것 다 잘하는 천재의 페르소나에 대해선 잘 생각을 못해요. 아인슈타인도요, 수학만 잘했어요. 그쵸? 여러분, 쇼팽은요, 피아노만 잘 쳤고요. 다 하나만 잘했어요. 이것저것 잘한다라는 건 뭐예요?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다라는 페르소나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리고 6번째, 조사의 법칙. 설화수라고 하죠. 페르소나를 만들 때 그냥 무턱대고 만드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분명히 사람들이 뭐예요? 그 어떤 페르소나가 없는 부분이야를 가야 돼요. 여러분, 김구라, 페르소나 좋죠. 이름 자체도 구라잖아. 그죠? 여러분, 동현이죠? 아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을까 싶지 모르라도 뭐예요? 김구라는 정말 철저하게요. 브랜드 차원에서 보면 이 철저하게 개그, 이 코미디언 시장에서 정말 뭐예요? 여러분 아시죠? 그냥 까대버렸어요. 다 욕해버리고요. 왜요? 철저하게 아이덴티티를 가졌죠.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자기가 딱 보여지니까 그때 사과하고 다니죠. 그 절친 노트 가서 사과하고 이럴 때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따라 뭐 왕비호? 그렇죠? 왕비호도 있고 이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페르소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봐야 돼요. 어떤 페르소나가, 그리고 어떤 페르소나가 이미 있죠. 그러면 그 페르소나는 간 게 아니야. 왜요? 걔가 이미 갖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전문가적인 페르소나가 이미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페르소나 혹은 다른 시장을 좀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독자성의 법칙은 마지막 8번째 이야기하자. 저자도 이런 얘기를 하자. 회사 스스로가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대표가 만들어내는 캐릭터가 아니라 뭐예요? 회사가 만들어내는 페르소나. 여러분, 빌 게이츠는 지금 회사를 떠났죠. 지금은 자선을 하잖아요. 천재에서 지금 뭐예요? 자선 쪽으로 페르소나가 바뀌어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는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되게 좋은 말을 해요. 자식을 죽을 때까지 돌볼 수 있는 부모는 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좋은 부모란 떠나 보낼 때를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기업 자체가 유기체적인 생명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도 뭐예요? 기업도 생명체라는 거죠. 끊임없이 계속 스스로 진보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성공하는 페르소나를 만드는 10가지 핵심 전략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구글의 명함이에요. 참 재미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딱 치면 뭐야?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준대. 여러분, 뭐예요? 구글에 치면 다 나온다고. Do you mean? 뭐 이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구글은 여러분 딱 페르소나 하나 있죠? 그 구글 사이트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는 이거밖에 못해. 그잖아요. 아주 깨끗하게 보여주고 있죠.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되게 집중하세요. 무형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오케이? 보여지는 거 뭐예요? 첫째, 명함에 투자하세요. 오케이? 그리고 명함, 지갑에 투자하시고. 왜요? 처음에 볼 때 명함, 그 다음 중요한 게 여러분 로고 있죠. 로고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대충 로고를 만드는 것보다 고민을 하고 로고를 만드는 게 좋아. 여러분 뭐 사자 2마리 막 이렇게 해서 방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만들면 일단은 뭐예요? 품격이 있어 보인다고. 그렇죠? 그냥 대충 이렇게. 그 여러분 뭐 무슨 그 명함집에서도 명함 만들어주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거는 하지 말아라.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회사명을 지을 때는 3음절에서 5음절 이상으로 넘어가는 거 하지 말아라. 회사 이름이 반 먹고 들어간다 이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도메인을 확보할 수 없는 건 하지 말아라. 어떤 분은 막 없으니까 co.kr이 아니라 뭐 kr, bg 막 이런 거 샀는데 그럼 바보짓이다 이거죠. co.kr, org도 안 먹히는 판국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작은 회사나 뭘 한다고 하면 명함, 그 다음 슬로건을 만들어라. 기업을 설명할 수 있는 슬로건. 그리고 여러분이 개인이라면 뭐예요? 개인 명함 하나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다. 왜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제가 저번에 프로페셔널의 주권에서도 했죠. 옛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전 삼성에서 일합니다. 그 다음이 뭐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전 디자이너입니다.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무슨 일을 하십니까? 저는 공병호입니다. 저는 이정훈입니다. 점점 뭐예요? 자기 자신이 기업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변해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회사 소개서를 잘 만들어라. 이 저자가 하는 얘기예요. 회사 소개서를 팔라고 이런 말을 하는지 몰라도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죠? 그리고 회사가 홈페이지가 없다면 차라리 뭐예요? 블로그로 만들어라. 여러분 네이버 블로그 들어가면 네이버 이렇게 아래 회사 소개 들어가면 블로그 나오거든요. 상당히 잘 해놨어요. 블로그, 그러니까 홈페이지가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페르소나에서 얼마만큼 잘 관리되고 있느냐. 그렇죠? 끊임없이 뭐예요? 사람들과 블로그와 홈페이지를 만드는 이유는요. 인터랙티브 하는 거죠. 여러분 관리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딱 어느 날 들어가면 거기에 뭐 있어요? 저가 대출, 발기 최고 막 이런 거 올려 있으면 이건 안 하는 만 못 하는 거죠. 그렇다고 없으면요. 그거 없으면 그건 유령 회사죠 요새는. 자, 또 하나 성공적인 분위기를 연출해라. 이건 뭘까요? 여러분 사무실이 작으면요. 제가 옛날에 어떤 에이전트 사람을 만났는데 회사가 그러니까 홈페이지는 되게 그럴싸해요. 근데 그러니까 만나자고 하는데 자기 사무실 오라고 하더라고요. 딱 갔는데 오피스텔에 있어. 오피스텔에 있는데 제가 가자마자 처음으로 본 게 뭔지 아세요? 그 오피스텔 앞에 나온 쓰레기야. 쓰레기 봉투 있죠, 오피스텔에 있으면. 그리고 딱 들어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싱크대. 내가 그 회사를 처음 본 게 싱크대야. 그리고 그 싱크대에 뭘 봤냐면 라면 먹은 거. 보통 오피스텔 들어가면 거기 통과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랬더니 그 대표하는 말이 더 웃겼어요. 저희는 이렇게 삽니다. 어쩌라고요, 나보고. 여러분, 보여줘서 좋은 게 있고, 보여줘서 피해가 되는 게, 안 들게 될 게 있는데, 딱 그 얘기를, 그걸 보고 오니까 당연히 뭐예요? 걔랑 일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프로랑 일하고 싶죠. 그냥 알바랑 일하고 싶진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됐죠? 카페에서 만나라고요. 어떻게 해요? 아니면 네가 찾아가던가. 그렇죠? 찾아오려고 하면요. 그러면 적당한 이유를 대서 밖에서 만나는 게 낫죠. 그리고 나서 차라리 뭐예요? 자동차를 리스로 타고 다니는 게 더 나아. 오케이? 자동차를 뭐 벤츠를 타던 BMW를 타던, 그죠? 그리고 또 벤츠를 사도 또 옛날 버전 사면 차라리 안 타는 게 나아요. 오케이? 옛날 거 사면 참 없이 사는 것 같단 말이야. 그렇죠? 왜? 그게 마케팅이에요. 여러분이 무형의 서비스를 할 땐 그게 사치라고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투자라고 생각한다면 차라리 이 저자가 그러죠. 싸구려 옷 100벌 있는 것보단 비싼 옷 한 벌로 여러 번 뭐야? 드라이해서 입으라고. 그게 차라리 더 낫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1등의 이미지를 가지세요. 1등의 이미지를 갖는 건 무조건 1등이 되시라고요. 오케이? 뭐 1사분기건 어디건 무조건 1등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뭐 대학교 뭘 한다고 하면 서울 지역에서 1등을 하던 아니면 정 안 되면 여기 마포구라도 1등을 하던 아래에서 마포구 1등. 왜요? 중요한 건 1등이니까. 그렇죠? 자, 두 번째. 자긍심을 가지세요. 왜 1등 기업이 좋아요? 스스로에게 스스로가 자긍심을 줘. 1등.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는 1등 말고 진짜 1등. 자, 세 번째요. 가려 일하는 게 좋아요. 무턱대고 일하는 것보다 뭐예요? 차라리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만 하세요. 어디까지요? 페르소나가 잡힐 때까지. 일단 하는 것보다 뭐야? 자기가 못하는 건 그럼 안 할까요? 못하는 거는요. 제가 바쁩니다. 거절을 할 때도 뭐예요? 이렇게 부르는, 저희 회사는 옛날에 그랬지만 거절을 할 때는 이렇게 거절한다고요. 딱 들어오는데 못하죠. 아, 시간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3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그럼 3억 불러요. 그럼 걔네들이 허걱하죠. 뭐가 이렇게 비싸요? 저는 원래 비쌉니다. 프로랑 일하려면 비싸죠. 그건 얘기 뭐예요? 일 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걔네들한테 확실하게 심어주죠. 쟤는 비싸. 그죠? 비싸다라는 이 페르소나는 뭐예요? 잘한다라는 페르소나로 잡히거든요. 자, 세 번째. 언제나 바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냥 저기 사우나에 혼자 있더라도요. 전화 오면, 야, 뭐 하냐? 하면, 쉬고 있어? 이런 말은 하는 게 아니에요. 한가해 보인단 말이야. 바쁜 게 좋아. 언제나 뭐예요? 바쁜 게 좋고, 자꾸 뭐 하면 뭐야? 끊어버리기도 해. 그리고 뭐야? 이따 전화할게. 텔레비 보다가, 왜? 바쁜가 봐. 바쁘지. 사람들은 바쁜 사람을 좋아해.
언제 한번 시간 내시죠? 저는 언제든지 좋습니다. 이런 건 싸 보인다라는 거죠.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너무 한가하면 안 좋아 보여요. 바쁜 게 좋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요. 1등과 함께 일하라. 오케이? 내가 1등이 아니라면 1등이랑 함께 다니세요. 그럼 나도 1등 되니까. 적어도 2등은 해야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하나에 집중하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There's no cola like on cola. 여러분 얘네들도 이것저것 만들다가 그냥 on cola 이쪽에 치중했죠? 얘네들 광고 하나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어떤 톤으로 어떤 페르소나로 광고를 하나 만드나? 영상이 안 나와요. 바보 페르소나 씨가. 자, 왜 안 나오지 자꾸? 자, 이거는 뭐 그러면 건너가고. 자, 그 다음 하나에 집중해라. 이거는 뭐냐면 하나가 완성되기까지는 또 다른 하나를 하지 말라고 했죠? 그렇죠? 무턱대고 일 벌리는 게 좋지 않고 하나가 되려면 최소 2년이 걸린다. 2년 동안 뭐예요? 마음 비우고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죠. 또 하나, 집중. 제발 집중. 다른 거에 하지 말아라. 자, 또 하나, 강점에 포커스를 맞춰라. 약점은 뭐예요? 버려라 이거죠. 자, 그 다음 약점은 피하라. 피할 수 없으면 활용해라. 약점은 웬만하면 말 안 하는 게 좋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 다음 약점을 숨길 수 없으면 말하는 게 낫고요. 여러분 아비스는 여러분 약점을 이용했죠. 2등이라 we try harder. 그죠? 이용한 애가 박경림 있죠. 약점을 뭐예요? 개성으로 끌어들였죠. 여러분 진짜 독특한 페르소나를 갖고 있죠. 개그맨인데 참 안 웃기죠. 근데 그게 웃기죠. 그죠? 그러니까 약점도 잘 보면 뭐예요? 강점화 할 수 있어.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게 좋다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약점이거든요. 나이가 어리면 강점인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좋아. 자, 그리고요. 이거 뭘까요? 다 보여주지 마시라고요. 저희는 뭐 이렇게 삽니다. 이게 누구죠? 브리튼이죠? 그렇죠? 한때 미쳐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막 이랬죠? 여러분이 자제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웃기다라는 거죠. 자, 다 보여주지 말아라. 쓸데없이 여러분 그리고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주말이나 뭐 이럴 때도 뭐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노는 데선 놀지 마. 한동안은요. 왜요? 노는 거 보이는 모습도 참 골 때린다고. 어느 순간에는 한참 페르소나 구축하고 있을 때요. 자, 왜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바마지 입고 다니다가 뭐 하다가 보면은 이게 전혀 이렇게 상반되거든요. 여러분 뭐 친근해 보일 것 같아요? 그런 거? 안 친근해 보여요, 잘. 자, 또 하나. 자긍심을 가져라. 여러분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엄청난 주문을 걸어야 돼요. 나는 프로페셔널이라고.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속여야 남도 속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간 여러분 설득을 하려면 누구부터 설득해야 돼요? 자기부터 설득할 줄 알아야죠.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도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해. 그래서 책을 내던 아니면 하반기에서 뭐를 하던 뭐 상반기에서 뭐를 하던 나한테도 근거를 해줘야 돼. 그래,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불안해서 언젠간 걸린다라는 생각을 하다 보자. 그러면 떨려서 못 살아요. 또 자, 자긍심을 갖는 방법. 저서를 만들어 봐라. 또요,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해보는 것도 좋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명함에다가 칼럼니스트라고 쓰면, 여러분, 사람 상당히 뭐예요? 페르소나가 잡히거든요? 그럼 내가 칼럼니스트가 아니잖아. 여러분 블로그에다가 칼럼을 올리라고. 그럼 여러분도 칼럼니스트니까. 여기다가 내가 그건 안 써놨잖아. 매일경제 칼럼니스트라고. 내 블로그 칼럼니스트라고. 대신 실체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1호, 2호, 3호, 4호 그렇게 해서 뭐야? 몇백 개는 만들어 놨어야지. 그죠? 뭐 하나 올려놓고 칼럼니스트라고 하면 장난쳐 이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내부와 외부의 이미지를 동일하라.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예요? 호치민이죠. 이 사람이 왜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냐면 여러분 엄청난 그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 죽었을 때 책 몇 권밖에 없다고 하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결국은 내가 이런 페르소나를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끊임없이 나를 뭐예요? 여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보니 이렇게 페르소나가 잡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 밖을 잡고 안을 끌어올리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죠. 왜요? 자기한테 어떤 문제점을 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거죠. 속도전을 내야 되니까. 그 다음 여러분 아까 말한 것처럼 나팔불기라고 하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페르소나를 여러분이 소문을 안 내면 누가 내줄까요? 어디다 소문을 내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 뭐 블로그나 아니면 뭐예요? 그리고 뭐 카페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되게 활성화된 카페를 이용하는 게 더 빨라요.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것도 만들려고 하면 또 세월아 내월아 또 엄청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책에서 나와요. 잘난 척은 나쁜 게 아니라 그래요. 대신 성과를 내라. 잘난 척만 하고 성과가 없으면 그건 잘난 척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진실되라. 이건 뭘까요? 얘 누군지 아시죠? 인어 아가씨에 나왔 누구죠? 장서희죠. 장서희가 보톡스 맞고 한번 연예가 중에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서경석이가 감기 걸렸다고 해가지고 뻥쳤어요. 근데 이게 사실로 드러났거든요. 그러면서 욕 엄청 먹었죠. 그리고 결국 여기서 내려왔고. 여러분 옛날에는 여배우가요 약간 미스테리어스한 페르소나를 좋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는 여배우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은요 전 국민이 다 파파로치죠. 다 휴대폰 다 카메라 갖고 있죠. 지금은요 모든 사진이 다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여배우들이 뭐냐면 솔직해요. 여러분 고현정 나와가지고 뭐 나와서 이 친구도 인어 그 무릎팍도사에 나와서 그냥 말을 해버렸어. 이런 때 있었는데 솔직히 그때 보톡스 맞았다고. 왜냐면 뺨이 뭐해서 이뻐지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그러고 나서 홈페이지 보니까 진실돼서 좋다. 솔직하니까 좋다. 사람들은요 솔직한 걸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솔직하면 또 그것도 문제겠죠. 자, 또 하나. 네트워크를 활용하라. 여러분 보세요. 1등이랑 같이 다니면 너도 1등이야. 그죠? 그러니까 여러 네트워크를 여러분 이용하는 게 좋고, 박지성이도 여러분 메뉴라는 네트워크에 들어가서 뭐예요? 글로벌로 이렇게 성장을 했죠. 자, 에필로그 하나 보여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런 걸 보세요. 제가 이제 명언을 하나 찾아봤는데, 인생은 키워드예요. 단 한 단어만 찾으면 돼요.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런 숙명적인 하나의 키워드를 발견하는 거예요. 라이트 형제에는 숙명적인 키워드가 비행이었고,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에 불을 켜는 거였고, 노벨은 화약이고, 쇼팽은 피아노고, 소렌스담은 골프고요. 오프라인풀은 토크쇼고, 장보고는 해상무역이고, 운보 김기창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그 키워드에 인생을 걸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키워드가 뭐냐 이거죠. 그렇죠? 나폴레옹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그렇죠? 다들 한 단어가 있었어요. 그 단어에. 저도 물론 그 한 단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걸 하나 찾아내시면 좋은 페르소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음 독서 세미나에서는 뭘 할 거냐면, 이 책 읽어보셨나요? Good to Great. 그렇죠? 읽어보셨어요? 이 책은 여러분 책이라기보단 한 학자의 오래된 리서치서에 가까워요.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렇죠? 이 사람이 아주 오랫동안 뭐예요? 위대한 기업들은 어떠한 공통점이 있는가를 리서치한 책이에요. 가지고 쭉 보면 위대한 기업, 위대한 사람. 여기서 중요하게 나오죠. 굿은 뭐예요? 위대함의, 그렇죠? 반대말, 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도대체 굿은 뭐고 great하다라는 건 뭐냐? 이 책을 보면 여러분이 좋은 회사를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회사를 만든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국 500대 기업이나 이런 통계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